세계 경제학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앞다투어 보도한 이 사례는 너무나 단순해 전문가들조차 의심했습니다. 신주쿠역 안내판에 한글이 더해진 후 48시간 만에 인근 비즈니스 수익이 50%나 상승한 것.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교통혁신 포럼의 30개국 회원들이 현장 조사차 도쿄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올리버 윌리엄스 교수의 현지 취재로 밝혀진 한국어 마케팅 실험의 놀라운 성공,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국제 대중교통 혁신 연구가 올리버 윌리엄스입니다. 1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도시의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제 직업은 단순히 교통체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혈관과도 같은 교통 시스템이 문화, 경제,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이죠. 특히 저는 아시아 대도시의 교통 시스템에서 서구가 배울 점이 많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제 연구 철학이 가장 극적으로 증명된 사례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난 가을, 제가 맨체스터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온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도쿄 신주쿠역 한글 표기 추가 후 주변 상점 매출 50% 급증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 현상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새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이 현상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언어가 경제에 미치는 예상치 못한 영향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고 BBC는 도쿄의 언어 실험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심층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시스템으로 유명한 도쿄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곧바로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영국 교통학회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지원을 받아 긴급 현장 조사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려 곧장 신주쿠역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에서 하루 유동인구가 350만 명이 넘는 가장 붐비는 교통허브 중 하나죠. 역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역 곳곳에 한글로 된 안내 표지판이었습니다. 신주쿠역 남쪽 출구라는 문구가 일본어와 영어 아래 선명한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고 안내 방송도 일본어, 영어에 이어 한국어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불과 3주 전에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역내 상점들을 방문해보니 매출 증가는 기사에서 보도된 것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한 카페 주인 사토 유미 씨는 한글 표기가 시작된 이후 한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일본 젊은이들도 한글 표지를 따라 저희 가게를 더 많이 찾게 된 거예요. 지난 20일간 매출이 53%나 증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역 근처 다른 상점들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K-팝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 한국 화장품 매장, 그리고 한식당들은 매출이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고 했습니다. 한 한식당 주인은 저녁 시간에는 대기줄이 생겨서 직원을 2명이나 더 고용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걸까요? 왜 단순히 한글을 추가한 것만으로 이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 걸까요? 저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일본 도쿄교통공사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교통공사 측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신주쿠역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타나카 히로시 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증가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한 실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의 배후에는 한 청년의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장은 저를 한 직원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유학생 출신으로 현재 도쿄 지하철 다국어 서비스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김도윤 씨였습니다. 김도윤 씨는 25세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도쿄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로 신주쿠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잃어 헤매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영어와 일본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역장님께 한글 표기를 추가해보면 어떨까 제안드렸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타나카 역장의 눈에 띄었고 도쿄교통공사의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범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애초에는 2주간의 시범 기간을 거친 후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주 만에 나타난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교통공사는 즉시 프로젝트 기간을 연장하고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도윤 씨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제안뿐이에요. 이렇게 큰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인 관광객들이 더 편하게 여행했으면 했을 뿐인데. 그의 말투에서 자랑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당혹감도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 몰랐던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글 표기가 단순히 한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현지인들, 특히 10대와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신주쿠역 주변에서 일본 젊은이들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 여대생 야마다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있는 표지판 앞에서 사진 찍는 게 요즘 SNS에서 유행이에요. 저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데 실제로 한글을 역에서 보니 뭔가 친근하고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표지판을 따라 한국 음식점에 가보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언어 표기의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친밀감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마케팅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글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 문화를 상징하는 시각적 단서가 되었고 이것이 소비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표기 추가 후 신주쿠역 주변의 경범죄율이 13%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도쿄 경찰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매치기와 같은 경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인한 국제적 분위기가 사람들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저는 다음 날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위해 일찍 신주쿠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 시간대의 역을 관찰하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7시 출근길 사람들로 붐비는 신주쿠역은 마치 거대한 인간 흐름의 강과도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글 표지판 주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표지판을 가리키며 대화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말 특이합니다. 옆에서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프랑스 파리 교통공사의 국제협력 담당자 마리 르클레르였습니다. 저도 같은 현상을 연구하러 왔어요. 파리에서도 이런 언어적 접근이 가능할지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녀는 이미 3일째 도쿄에 머물며 조사 중이었고 파리 지하철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추가하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번역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지하철,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죠. 우리는 함께 역내 상점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신주쿠역 중앙출구 근처의 한국 대장금 떡볶이 가게였습니다. 가게 주인 박상미 씨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글 표기가 시작된 이후로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정신이 없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늘었는데 놀랍게도 최근에는 일본 학생들도 많이 찾아와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 음식이라며 떡볶이를 주문하죠. 박 씨에 따르면 매출은 3주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추가 직원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신주쿠 한글 맛집 투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고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문화적 상호작용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리와 함께 신주쿠역 주변 상점 30곳 이상을 방문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매장 종류별로 매출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음식점 평균 82% 매출 증가. K-팝 관련 상품점 평균 74% 매출 증가. 한국 화장품 매장 평균 68% 매출 증가. 일반 카페 평균 47% 매출 증가. 일반 소매점 평균 32% 매출 증가. 이 데이터는 한글 표기가 단순히 길 안내 기능을 넘어 문화적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와 관련된 비즈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마리는 이 데이터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추가가 아니라 문화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파리에도 이런 접근이 필요해요. 오후에는 도쿄 대학교 도시계획학과의 나카무라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문화적 접점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단순한 언어 표기가 문화적 접점이 되어 소비 행동을 변화시키는 현상입니다. 특히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을 보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자극되어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죠. 나카무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 현상은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일본에서 이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한류 문화이고, 둘째로는 시각적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한글의 심미적 매력이며, 셋째로는 신주쿠라는 국제적 교통 허브의 특성이 그것입니다. 김도윤 씨의 제안은 마치 불꽃이 가득한 방에 성냥을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미 조건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고 단지 점화만 필요했던 거죠. 저는 그날 저녁 한국인 여행 블로거 한소희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도쿄로라는 인기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신주쿠역의 한글 표기를 최초로 SNS에 알린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신주쿠역에서 한글 표지판 사진을 올렸더니 하루 만에 10만 뷰가 넘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계획하게 된 계기가 됐죠. 한 씨의 블로그 포스트는 수많은 한국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이는 한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특히 일본 정부가 한글 표기에 보인 개방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도쿄 지하철이 한글을 포함시킨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문화적 존중의 제스처로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죠. 조사 사흘째, 저는 독일에서 온 베를린 교통연구소 디자인 책임자 토마스 슈미트를 만났습니다. 그 역시 이 현상을 연구하러 도쿄에 온 전문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글의 시각적 디자인이 가진 매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토마스는 신주쿠역 중앙광장에 설치된 한글 안내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라틴 알파벳이나 한자와 달리 한글은 기하학적 균형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시각적으로 매우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는 요소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글의 시각적 디자인은 눈길을 끄는 생소함과 해독 가능한 신비로움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은 주지 않는 절묘한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베를린에서도 이런 원리를 적용한 다국어 표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글과 아랍어 같은 시각적으로 독특한 문자를 포함시킬 예정이에요. 저녁에는 신주쿠역 인근 카페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교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비공식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모두가 이 한글 효과에 놀라워하며 자국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교통청의 리안 왕은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한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핵심은 포용적 디자인의 힘입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포함시키는 접근법이 가져온 결과죠.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단순한 표지판 하나가 어떻게 도시의 경제와
문화적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인간 중심 교통 시스템의 핵심 아이디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어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시와 상호작용하고 경험하고 소비합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도시 전체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사 4일째, 저는 최초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도윤 씨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의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생각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인 관광객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김도윤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현대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접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교통 시스템은 그 중심에 있죠.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한 후 일본에서 국제도시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의 학위 논문 주제는 도시 공공공간에서의 언어적 포용성과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신주쿠역 한글 표기 제안은 사실 그의 학문적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연구실에만 있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타나카 역장님께서 제 아이디어에 귀 기울여주신 덕분에 가능했죠. 김도윤 씨의 관점은 제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에서 언어가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과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저는 도쿄 메트로폴리탄 정부 교통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신주쿠역의 한글 표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도쿄 전역의 주요 역으로 다국어 표기를 확대하는 계획이 논의 중이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잘 오셨습니다. 이토 마사히로 교통국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례를 신주쿠 모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도시 인프라가 단순한 기능적 역할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중요한 사례니까요. 이토 국장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도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던 중이었는데 신주쿠역의 한글 표기 성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태국어, 아랍어, 힌디어 등 더 다양한 언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각 언어가 가진 문화적, 시각적 특성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도쿄 메트로폴리탄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안내 표지판 개선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도시 활성화 전략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교통 시스템을 통한 도시재생 이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쿄에서 열린 국제 대중교통 혁신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계획된 행사였지만 신주쿠역의 한글 표기 효과가 알려지면서 참석자가 2배로 늘어났고 포럼의 주요 주제도 다국어 표기와 도시 경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포럼에서 저는 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표기 하나가 도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면 한글 표기 도입 이후 신주쿠역 반경 500엠 내 상점들의 전체 매출 증가는 월 기준 약 3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의 청중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의 교통 당국자들은 즉각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범죄율 감소, 관광객 만족도 상승, 지역 상인들의 사업 확장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적 개선을 넘어 도시 공간의 분위기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문화적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도시의 대표들이 저에게 접근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리교통공사의 제안이 가장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2023년까지 파리 지하철 주요 10개 역에 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 표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윌리엄스 교수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를린, 바르셀로나, 시드니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단순한 연구 목적으로 시작한 조사가 이제 세계 여러 도시의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특별 세션에서 김도윤 씨가 초청 연사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그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자 정체성이며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언어를 포용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발표는 기립박수를 받았고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그에게 강연과 연구 협력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한 청년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제 세계적인 도시 디자인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신주쿠역으로 돌아가 한글 표지판 앞에서 마지막 관찰을 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표지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한 일본인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한글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딸아이가 한국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해요. 이 표지판을 보고 매일 한 글자씩 외우고 있답니다. 이 작은 대화가 제게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표지판 하나가 어린 소녀에게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울 동기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인프라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신주쿠역 운영을 총괄하는 타나카 히로시 역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도쿄교통공사 이사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언어 도시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도쿄 전역의 주요 30개 역에 한글을 포함한 8개 언어 표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타나카 역장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예산은 약 1,200만 달러로 단순한 표지판 교체를 넘어 각 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 접근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신주쿠역에서의 성공 사례가 이사회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효과와 범죄율 감소 데이터가 큰 영향을 미쳤죠. 더 놀라운 것은 일본 관광청이 이 프로젝트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언어적 포용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라는 새로운 관광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일본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외국어 표기에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영어 정도만 추가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신주쿠역의 한글 표기 성공 사례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타나카 역장은 자신도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김도윤 씨의 제안을 받았을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젊은 직원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 것뿐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도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등 일본의 다른 주요 도시들도 비슷한 다국어 표기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사카는 이미 오사카 웰컴 언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글과 중국어, 태국어 표기를 주요 관광지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도윤 씨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신주쿠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제 논문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학술지에서 출판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도시 언어 경관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자부심과 약간의 당혹감이 보였습니다. 한 학생의 소소한 제안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그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 과정에 지원했어요.
도시 공공공간에서의 언어적 다양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이 이론적 토대와 만나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케임브리지 대학의 도시연구센터에서 함께 연구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실용적 접근법과 제 이론적 배경이 만나면 흥미로운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신주쿠역으로 함께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역 곳곳에 설치된 한글 표지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은 도쿄 도시 경관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된 한글 표기들. 그것을 보는 김도윤 씨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국인들이 길을 덜 헤맸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도시는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건물이나 도로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가 도시의 진정한 모습이죠. 한글 표기는 단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정리했습니다. 도시 인프라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은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위에서 아래로의 결정이 아니라 한 청년의 작은 제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도윤이라는 평범한 유학생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도쿄라는 거대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 여러 도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도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대학 연구팀을 소집했습니다. 도쿄에서의 발견을 바탕으로 다국어 도시 공간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관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신주쿠 모델을 맨체스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도쿄의 사례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맨체스터만의 특성을 살린 접근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도시의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 언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미 맨체스터 시의회와 영국 교통부에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다음 달에는 런던, 에든버러, 리버풀의 교통당국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문자가 일본 도시 경관에 새로운 색채를 더하고 그것이 경제적 활력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어진 것처럼 세계 각국의 도시들도 언어적 포용성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도윤 씨가 남긴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가 교차하고 새롭게 창조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표지판 하나, 글자 몇 개의 작은 변화가 그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 목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한글의 매력을 외국인에게 설명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